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한국의 여성 정책과 실천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선주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는 조금 뒤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먼저 한국 여성정책, 양성평등 정책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요한 한국의 여성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한국 여성정책의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 어떻게 정책 현장에서 수행되고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파트는요, 한국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역사 이렇게 쓰면서 KWDI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한국의 여성 정책은 KWDI의 역사와 같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을 보시면 주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여성 정책 연구의 산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ODA에 관해서도 그 한국의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한국에서는 성평등 정책, 여성 정책을 연구하고 시작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그 1983년에 한국 여성 정책이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83년도에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주로 여성의 인력 개발, 여성들이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여성의 인력 개발을 하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면서 여성 정책이 여성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교육률이나 정치 참여율이나 이런 각각의 곳곳에서 여성들이 역량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2007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책명을 바꾸면서 정책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연구들을 하고 그런 정책을 피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그 한국 여성 정책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는 여성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최근에는 남녀가 골고루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사회 통합,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연구들과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이 중요하다, 여자들한테만 하는 게 여성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디벨롭이 되면서 한국에서 그 성평등에 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여성, 남성 이렇게 반반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그 남성과 여성이 모두 통합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 성평등이 제고되고 경제성장이나 그런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여성정책이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성평등 정책, 젠더 정책 그런 말들을 많이 쓰면서 한국의 그 여성정책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8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여성 정책 역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37년 정도 됐죠. 그런 여성 정책만 집중해서 연구한 게.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여성 정책을 모두 모아놓은 그 연구의 산실인 KWDI에서 정말 세계적인 여성 정책 기관으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ODA나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세계 각국의 많은 곳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면요, 누가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냐, 우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정책은 실제로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 정부가, 한국의 정부가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다 여성학만 연구한 사람이 그 여성정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박사가 61명이 그 여성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학 박사들도 있고 경제학 박사도 있고 행정학 박사도 있고 사회복지학 박사도 있고, 많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쪽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성평등 정책이 이때까지 발전되어 오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61명의 박사만 뭐 연구를 하고 우리가 정책을 내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한국의 여성 정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기까지는 많은 곳들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너무 많죠. 실제로 그 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성평등이 제고되려면 정부가 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있다고 그 공무원 선생님들이 그냥 정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그 정부가 성평등을 제고하는 그런 정책들을 자문을 받고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정말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들의 그런 그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국회에서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을 만들어서 시민사회나 이런 곳에서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평등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많은 그런 연구들을 많은 파트너와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온라인 강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젠더 폭력이라든지 사이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온라인에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거기서의 그런 젠더 관점 없이 그런 정책이나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굉장히 협업해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의 그런 국제 주요 기구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성평등을 제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아시아
개발은 ADB라든지 그다음에 UN 위민 뭐 이런 OECD 이런 곳들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OECD랑 여성 정책이랑 성평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이런 여성 정책을 외국에서 같이 코워크해서 할 때는 UN 위민 이런 쪽에서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교육권이나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들만 확대하려고 같이 협업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와서 OECD나 그런 곳들에서는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성 인력, 그다음에 젠더 관점이라는 그런 변수들을 굉장히 주요 변수로 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성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마지막 하나의 변수는 바로 여성 인력이다. 젠더 관점이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수행하거나 이럴 때 전부 젠더 변수를 중요한 변수로 반영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은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고 외국에도 대사관이 있는데 그런 주한 대사관들과도 같이 성평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고 많이 요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나의 개인 가구나 가정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 그런 연구들이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대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북유럽이 일가정 양립 정책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런 뭐 스웨덴 대사관이나 이런 곳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런 주요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로 유럽의 그런 그 정부, 뭐 재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성평등부라든지 이런 곳들에 같이 협업을 해서 정책을 서로 교류하고 어떤 부분이 더 발전되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ODA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라든지 성별 영향평가 제도라든지 성인지 통계 제도 이런 부분들을 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어떻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성평등이 제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성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시아 국가들한테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굉장히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통계 자료들, 성평등에 관한 여성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고, 뭐 남성들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가 있고, 그거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통계들이. 그래서 그런 성별 통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한테 많이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한국의 여성 정책이 이제 발전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여성 정책을 가장 많이 뭐 연구를 하고 정책을 수행해 왔을까요? 아까 83년부터 뭐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데부터 여성 정책이 시작됐다.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정책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들이 수행해 왔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여성의 고용이나 노동에 관한 정책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행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 정책의 전신이 여성들을 교육을 잘 받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그 경제 시장에, 노동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한 연구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고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왜 예전과 달리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노동시장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근로 환경의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트에서는 굉장히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교육이나 그런 성평등이나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고됐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실례로 예전에는 그냥 여자들이 그 일터에 가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여성이 교육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처음에 여성 정책을 할 때 고등교육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성적이 더 높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딱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오면 급격하게 20, 30대의 경력 단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M자형 노동시장 커브? 그러니까 학교를 보통 20살 내외로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노동시장으로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20, 30대의 여성이 일을 하다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경제활동률이 확 내려가겠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아이들이 크고, 그렇게 되면 40, 50대에 다시 경제활동률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커브가 이렇게 M자형 커브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률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그런 U자형 커브를 그리지 않는 여성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이제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96이라고 해서 또 많은 연구나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무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폭력이 꼭 신체적,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든지 언어로 인한 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나라나 이런 사회의 그런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자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남성 신입사원이 있고 여성 신입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신입사원들한테는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데요. 예전에는 여직원들한테 미스 김 이게 한국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남자 신입사원한테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여성 직원들한테는 미스 김, 이름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전에는 이게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폭력인 거죠. 그리고 이런 외모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거, 오늘 뭐 화장이 잘 됐네, 화장이 잘 먹었네,
오늘 뭐 옷이 뭐 섹시하네 이런 식의 용어들도 우리가 또 언어폭력이라고 많이 요즘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런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언어에 관한 그런 폭력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아까 M자형 커브 많이 말씀드렸는데 M자형 커브에서 여성들이 그만두고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 낳았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지 왜 직장에 나왔어? 사실은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 환경 구조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매매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가족, 우리가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가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쵸?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꼭 4명,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명을 뭐 일반 가정이다,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가정이다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최근 이제 사회 환경이나 구조가 굉장히 변하면서 지금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결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사별해서 뭐 혼자 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수명이 길어져서 사별을 하고 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성 노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같이 수행하고 정부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변해오면서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의 역사도 이렇게 같이 변해왔다. 예전에는 여성이 교육도 잘 받고 막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갖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 지금은 다 같이 함께 사는 사회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누구 여성만 잘 되자 남성만 잘 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가구의 변화,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폭력이 예전과 다른 유형의 폭력,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차별을 받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의 역사가 변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 쭉쭉쭉쭉 넘어가니까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큰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직에서 하나의 조직이
크게는 61명의 박사가 여러 파트로 구성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오더라도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정책을 수행해서 약 30년 이상의 여성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그 세부 그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여성 정책 전반을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파트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그런 조직에서는 뭐 실제로 그 센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부처랑 협업을 하고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정책이 뭐뭐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뒤에서 많은 연구자와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구조를 제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질문하시겠지만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도요, 하나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만 딱 해놓고 정책 현장에서 수행하세요 그러면 이런 여성 정책을 절대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정책에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거에 관해서 국민들의 그런 민원이나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직이 있어야지 여성 정책이 올바르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hat comes across your mind when you think of KWDI? 이정표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 정책이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랄까요? 조약돌이요. 왜 그러냐면 비와 바람과 같은 여성의 정책들을 갈고 닦고 있으니까요. 여성들의 지지 집단, 여성의 지지 기반,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뒤에서 연구해 주시고 어떻게 정책으로 표현해 주실까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합리적으로 이해시켜가면서 그렇게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체가 남녀 간의 양성평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These are statistical data on the state of Korean women of today. What do you think? Are they satisfactory? Or do you think they should be better? There was once a time when Korean women were treated much different than they are now. Let's go back into the past. That you may find strange. (1975년이) 유엔이 선포한 세계 여성의 해였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때 모든 세계 여성들이 말이죠. 이념과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같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에게 관한 문제의식, 그리고 관심, 그리고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운동, 이것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남녀 평등이 규정돼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꺼내냐 그랬지만 사실은 차등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이 전체적인 이슈였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서명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법 개정이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어요. Since then,
The global demand of that time has brought groundbreaking changes in women's policy that was only thought of women's welfare. Surely, South Korea was no exception. 아직 여성이 남녀 평등을 하면 요원하다는 생각이 당시에는 들었거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여성의 권익 이익과 복지 차원 또한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대비해서 여성개발원이라는 전문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남녀가 공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21세기를 맞이해야 되겠다. 여성개발원이 1983년 4월에 개원했거든요. 개발원 법에 의하면요, 164명을 채용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여성발전 기본계획, 남녀평등 기본법이라는 거. 그것도 그 당시에 시작한 일이에요. 지금이나 예나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게 전부 연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초기에 시작했고. The KWDI started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t was the answer to the earnest demand of the times. Women, including women's organizations, had constantly requested to set up an exclusive institution for women. Then, the first exclusive institution for women to meet their demands. It was the expression of strong will of Korean government to take the gender equality as national agendas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it raised hopes in dismal Korean women. So, the KWDI started to investigate women's issues scattered in Korean society and provided a long-term and detailed blueprint for the future. In reward for their effort, their plans started to reflect in national policy.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 개발 부문이 그때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문제가 그렇게 정식으로 국가 정책에 개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그때 제정되었고 또 육아휴직제 지금 다 현실화됐죠. 그것이 그때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소득입니다. 헌법에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그 취약한 보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맞지 않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면에서 헌법 조항을 고치는 일을 우리가 했어요. 여성 인력의 활용이 국가 발전 동력이 된다는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큰 이슈로 부각시켰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현재의 이러한 남녀 고용 평등의 시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The KWDI has paved the way to improve Korean women's status in order that they can enjoy the economic activity without any hindrance. It publicized prostituti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as social issues, letting people become aware that those are not only women's problems. Also, it has promoted gender equality in family-by-family law revision and abolition of patriarchal family system. From 2005, the KWDI extended its research areas as it was promoted from an institution for women's issues to that for women's and family issues.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society, it has been playing its role of think tanks in policy making finding women's issues.
Also, it succeeded in suggesting a new paradigm for women and family policy. Today, the KWDI is studying gender mainstreaming that applies gender equality for all steps of policy so as to improve harmony in Korea, where both men and women can enjoy equal benefits. When Korea joined CEDAW, we were one of the countries advised to keep an eye on gender equality. But now, our national prestige is rising as the hub of Asia, where a lot of developing countries visit to learn its women's policy. 우리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 국제 교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가서 그곳의 공무원들과 NGO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나라에 적합한 젠더 정책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그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네스코, OECD, UN 위민, 그 밖에 여러 국제 기구들과 협조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또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However, many issues still remain unresolved, and new problems are on the rise as the world changes. Today, Korea has new issues of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and divorced families. A low birth rate and the aging society are also problematic. The KWDI is actively trying to seek solutions to those problems, and we promise you to suggest reliable policy directions. Until a world without sexual discrimination and glass ceiling comes, the KWDI will make an effort. 앞으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전 생애 주기별로 빈 곳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첫 여성 대통령과 함께 좋은 정책이라든지 입법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를 좀 더 예리하게 파악하고 계속 연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의 존재의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울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0년 잘 해오셨는데 그 3배에 가깝게 90년 역사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 As people dream of a better future, the KWDI will exert all endeavors in our power like we did so far. And novel policies that lead to a better world will be created by our heart and mind. On the way to the harmonious world for both men and women, the KWDI will embrace the future of Korea.